안녕하세요. 오늘 짚어볼 이제 이슈 체크 내용은 돼지열병, 이건 이제 단순 테마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테마를 구분할 때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단순 테마. 이거는 뭐냐면 기업 가치가 동반되지 않는 테마를 단순 테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뭔가 진짜 테마. 이거는 이제 가치가 동반되는 테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진짜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전기차, 그리고 뭐 5G, 그리고 뭐 등등 뭐 있고, 지금 이제 뭐 돼지열병 관련 주제 중에서도 돼지고기 가격이 진짜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구간에 가 있기 때문에 요 관련주들만 이제 진짜 테마고, 단순 테마는 돼지고기 관련주들 중에서도 그 뭐 사료, 그 닭, 그리고 백신, 과거에 보면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테마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 테마. 근데 북한 테마 중에도 이제 이게 가치가 동반되어 있는 이제 관련 테마주들이 있고, 동반이 안 되어 있는 테마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테마주들도 테마를 보고 접근해야 된다. 가치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테마가 보통 시작이 되면 단순 테마는, 그러니까 가치가 동반되지 않은 테마는 이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까지 오든가 이걸 이제 이탈을 해요. 이게 무슨 300%가 가든 무슨 500%가 가든 그리고 100%가 가든 결국은 제자리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이제 100% 갔다 올지 300% 갔다 올지 500% 갔다 올지 이슈의 지속성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고점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애지간하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아예 테마 흐름이 아예 없을 때, 움직임이 아예 없고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요럴 때나 이제 보는 거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늦은 거예요. 이건 천하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테마는 이게 산업이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는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뭐 100%가 가든 200%가 가든 이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가치, 이게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결국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이제 쇠퇴기가 오는 구간에 이제 이렇게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테마들은 근거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2019년도 9월 17일 날, 이제 화요일 날 만들었던 영상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19년 5월에 제가 가진 이제 스탠스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고 이제 실체가 있다. 이제 샘표 수익 스토리라는 영상에서 짚었었는데, 5월 15일 날 이제 이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냐면 이건 진짜로 기업들이 돈을 벌 거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근데 이때랑 좀 스탠스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때 내가 회원분들한테 어떤 종목들을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닭고기 관련주들 보면 요즘 뭐 마니커, 그리고 뭐 체리브로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급등이 나왔는데, 체리브로가 보면은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고, 여기에서 7월달 8월달에 급락이 나오면서 얘도 같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파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파동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따라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정 사고 싶으면 어디서 사야 될까요? 요런 것들은 대충 이제 한 절반 정도 내려오면 요런 구간에 사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어때요? 또 절반, 근데 더 올라가면은 이 절반 구간에서 사기가 애매하죠. 너무 버블을 키워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돼지고기 관련주들은 급등이 좀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쳐다보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밸류를 보면, 그러니까 돼지고기 이 뭐 돼지 열병에 관련된 게 아니고라도 투자 매력이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종목들은 볼 수 있겠죠. 닭고기 관련주들 이제 대체 수요가 나오면은 이게 뭐 실적이 뭐 폭발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 근데 요런 부분들은 또 이제 다 국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기업들 중에 나중에 진짜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돼지고기 가격이 이게 언제 진정이 될 거냐. 그러면 이제 돼지열병에 대한 내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2020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고기가 이게 돼지열병이 옮겨오면 100% 치사율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다 죽는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 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죽는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모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돼지가 있어요. 자, 모돼지가 있어야지, 엄마가 있어야지 자식을 낳는데 엄마가 다 죽어갖고 자식을 낳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공급량이 이게 해소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물량을 가지고 이제 뭐 중국이 어디고 이제 돼지를 많이 소비를 하는 나라에서 모자라게 되니까 이게 유지되는 구간 동안에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유지가 되는 구간이 2020년도 상반기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반기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0년 상반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발병이 돼 있고 뭐 그런 나라들, 이미 중국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이 가격 안정세를 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돼지를 키워갖고 공급량을 다시 늘려야 되는데 공급량을 늘리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개월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뭐 6개월 뭐 이렇게 키워갖고 무슨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기에 대한 거는 내가 자세한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살펴봐서 우리가 이거 돼지를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애기 돼지를 받아갖고 이거를 얼마나 키워서 내는지, 요런 것들도 좀 이제 뉴스를 찾아보고 뭐하고 하면 대충 이 시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까지는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정이 나오면 이제 테마 흐름은 한번 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담을지 말지,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인데, 비중을 무겁게, 그러니까 내 포트 비중에 무슨 5% 이상 막 이렇게 담는 거는 저는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가 있는 기업들과 그런 거 아닌 기업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닭고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체 수요가 어떻게 돼서 이제 뭐 오리 관련주, 닭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밸류를 봐서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업함투 테이블하고 체리브로라는 종목이 있으면, 체리브로라는 종목은 이건 단순 테마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뭐예요? 이 동업함투 테이블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가치까지 한 100%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 구간에서 내가 이제 뭐 4,000원을 이야기했던 요런 구간에서는 한 적정 가치 구간까지 10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더 싸겠죠. 그래서 한 그 상승률이 그 정도 나오면 이제 절반 덜어놓고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적정 가치 넘어갔으니까 이제 버블 구간이니까, 이거는 뭐 이제 단순 테마라는 거는 이미 뭐 버블인 거죠. 가치가 입혀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진입을 한다 그래도 뭐 한 3,000원이나 3,000원 미만 구간에 다시 산다 그래도 요거는 이제 버블 구간에서 이제 편입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생각을 할 때, 요런 걸 볼 때는 나중에 이거 테마 흐름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갔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잘라낼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실적이 입혀져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는 단순 테마는 항상 주가가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이 상승은 보통 이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까지 나오는데 일찍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된다? 기대감이 꺼지면 제자리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 밑으로 빠진다든가. 이게 결국은 가치에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지금 보면은 동업함 투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여기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 요 밑에 있는 거예요. 동업함 투테이블 요거는 요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번에 요런 이슈로 인해서 기업 가치 구간에 도달하는 구간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체리브로나 뭐 마니커 요런 종목들은 가치가 보면 뭐 요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적자를 계속 내고 있고 뭐하고 하니까. 근데 주가가 어때요? 주가가 요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회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빠져서 회귀가 되는 거지. 적정 가치 구간까지 이렇게 회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는 걸 따라잡는 거, 테마주들은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거는 거의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꼭지 잘못 물어버리면 또 비중이 무겁게 들어가 버리면 이건 무슨 뭐 답이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돼지고기 관련 기업들은 싸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담아서 갖고 있는 종목은 한 요즘 3종목 정도 되는데, 이제 뭐 선진하고 우리손해프렌즈는 이제 돼지 돈육 비중이 커요. 기업이 돈육 비중이 커가지고, 지금 뭐 이 자리인데 이거 넘어가서 이제 간다고 보면 되고, 요 구간에 이제 우리는 샀으니까 이 구간에 이제 편입한 분들은 100% 넘어가면 이제 잘라놓고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챙겨놓고 이제 보유를 하면 되겠고, 없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225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저는 또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2500원 구간에서 2250원 요 밑에 구간에 만약에 내려오면서 기회를 준다 그러면 편입해서 끌고 가면 저는 요런 거는 한 더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진 같은 기업도 이거는 지금 보면은 요 금방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기 물려있던 매물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날아가고 막 마니커 같은 거 막 점상할까 하고 날아가고 이런 진짜 밸류를 물고 있는 기업들은 왜 못 올라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뭔 말이냐면 세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동반해 있는 것들은 메이저들이 들어와 있어요. 메이저들이 이제 뭐 기업 가치를 판단을 해서 보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업 가치를 물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들어와 있어서 세력들이 잔돈으로 어떻게 하질 못해. 그러니까 일반 세력도 단순 세력이 있고 메이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동전 세력, 자 몇백억 갖고 그냥 굴리는 이런 세력들이 이제 뭐 작전주처럼 이렇게 하는 게 동전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세력들이 주가를 막 올릴 수가 없어. 시총도 무겁고, 시총이 무겁지 않더라도 메이저들이 이미 많이 보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올리면 이제 위에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외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같이 연동해서 이런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이런 테마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테마가 없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뭐 우리손 FNG라든가 선진이라든가 이지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그래서 요런 기업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인데, 선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좀 눌림이 나와주고 한다 그러면 담아도 된다. 자, 사료 관련주들은 장기 모멘텀을 봐야 된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 지금 당장은 안 좋아요. 돼지 열병 때문에 사실 지금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돼지 열병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사료는 뭐예요? 사료를 많이 쓰려고 그러면 돼지가 많아야 되잖아요. 돼지가 많아야 되는데 돼지가 많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료를 먹을 돼지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가 끝나게 되면 이제 적자를 키운다거나 뭐 뭐가 나올 텐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파동이 지나간 다음에 이 돼지열병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뭐가 있냐면 그동안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해서 돼지 사육하는 농가들의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주고 하면서 싹 생산량을 줄여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환경 뭐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쯤에 주가가 그전에는 어때요? 그때까지는 지금 이제 실적들이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요런 구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담아갈 종목들. 그러니까 장기 모멘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뭐 이게 지금 보면 돼지열병 테마주들은 지금 보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돼지열병 이게 이제 잡혀갖고 안정을 찾는 데까지는 이제 시간이 요 정도 걸릴 건데, 사료 관련주들은 요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름 들어가면 수상주까지 해갖고 다 때려 올리는 구간이니까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조정이 충분히 들어온 다음에 요런 애들 덜어갖고 작살이나 했을 때 요런 것들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실적을 추적하면서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담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사료 관련주들도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5월달부터, 5월 15일날 이때 이거 영상 찍고 무슨 5월달 7월달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갖고 있던 분들은 대충 파세요. 사료 관련주들은 얘네들은 가지고 가시고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 관련 기업들 중에 이제 밸류 매력이 있는 애들, 얘네들은 이제 갖고 가시고, 돼지열병이 무슨 테마가 끝나버려도 갖고 가도 돼요. 갖고 가야 돼요. 요런 기업들은 싸서 담은 거니까. 근데 요런 것들은 뭐 밸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이제 늦은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좀 더 보유를 하고 갈지, 그냥 때려버릴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팔아갖고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든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신규 편입은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요런 그냥 단순 테마들은 끌고 가는 거는 2020년도 상반기 대충 한 2, 3월이니까 내년 1월쯤 돼갖고 딱 정리하는 게 사실 제일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테마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은 이제 가장 위험하다. 이거는 진짜 뭐 실적이 기업 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적자인데 시총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 못 붙게 하려고 점상한가로 날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강해서 주가는 바닥에서 치면 가장 많이 올라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회귀할 때 무조건 이 자리까지 내려올 거예요, 아마. 1,000원 밑에까지 내려올 거라고. 뭐 첼시스 이런 정도도 지금 2,800원인데 이게 5,000원이 가든 10,000원이 가든 1,000원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90%씩 빠질 거라고, 빠질 때. 왜? 배신 기업들은 실적을 내지 못해요.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구조가 바뀌지 않았어. 이글백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우진 비행기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꺼질 때 보면은 결국은 요 바닥 구간까지 내려올 거다. 그러면 뭔 말이냐면, 자, 이게 테마가 끝날 때 처참할 거라는 거예요. 백신 관련주들이 저는 가장 처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빠질 때 80%, 90%씩 빠질 거예요. 고점이 어딜지 몰라요.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고, 더 가서 고점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흐름으로 보면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조정을 받았다가도 다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꺼질 때는 이제 90%씩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이 어딜지 모르고, 이게 눌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단순 테마주들은 지금은 이미 이게 출발했으면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그래서 요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관련된 기업들 중에, 그리고 닭 관련된 기업들 중에, 닭, 돼지고기, 이게 관련되는 기업 중에 밸류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가치로 봐도 저평가인, 이 테마가 없어도 보유할 수 있는 기업들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고, 자, 수익률을 이제 잡아놓고 끌고 가시고, 그리고 무슨 뭐 백신이라든지 뭐 사료, 백신이라든지 뭐 닭, 뭐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단순 테마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는데, 본다 그러면 조정 구간에 잡아갖고 언제까지냐면 2020년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는데, 무조건 일단 들먹고 일찍 팔고 나와야 돼요. 1월에서 2월쯤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고,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쯤이면 저는 챙기고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구간들이 여기가 거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거의 뭐 최고가에 위치해 있는 구간들이 요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단순 테마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정 구간에, 지금은 이제 처음 파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담아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한 50% 이상 되돌린 구간에서 담아봐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는 열어놓고, 이 테마가 만약에 내 생각이랑 다르게 바로 꺼져버린다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 내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먹을 폭이 이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30% 50%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0%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런 수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손실을. 그런 사람들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중에 단기 매매하고 뭐 3% 5% 뛰기 이런 거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건 ELS, DLS 지금 터진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조금 맞고 많이 잃는.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 그중에 한 1, 2월 정도의 단순 테마를 정리한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거고, 사료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이 가격이 내려오는 포지션, 폭등을 했다 가격이 내려올 때, 그러면 이제 이 테마가 꺼지겠죠. 그러니까 테마가 꺼질 때 가격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 수요가 엄청 늘어난다고. 생산을 엄청 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산을 엄청 사고 싶어 하니까 돼지량을 엄청 늘리겠죠. 그럼 그 돼지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고기 가격이 안 좋을 거란 말이지. 얘네들은 계속 안 좋을 거라는 거지. 이 테마가 끝나면은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닭고기 관련주들은 이제 제외고, 이제 돼지고기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료 공급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돼지가 양이 줄고 있는 거잖아요. 돼지를 이제 죽이니까 이제 치사율이 100%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새끼도 지금 새끼 날 게 없어요. 지금 모돼지가 없어. 그러면 당장 이제 3개월에서 6개월간에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공백기에는 사료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사료 수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잖아. 근데 이 테마가 꺼지는 구간이 어때요? 공급 안정. 이게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제 유지되다가 이게 무너지는 그림. 이제 새끼 돼지가 많아지는. 그럼 이걸 시점으로 잡아보면 어딜까요? 시점으로 잡아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20년도 한 6월에서 한 9월, 좀 늦으면 한 12월. 저는 이제 한 요 정도 때는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게 그렇게 된다 그래도 한 1년 정도면은 요게 흐름이 끝나고 이제 다시 공급이 원활해지는, 좀 일찍 보려면 6월부터 뭐가 간다든가, 이때 실적 추이를 보다가 매출이나 이익이 확 늘어나는 시점을 잡으려 그러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이제 만약에 테마가 끝나고 이렇게 무너져갖고 이렇게 작살이 나버린다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 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때, 요럴 때 이제 다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료 관련주들은 대기, 장기적으로 대기, 대충 팔아놓고 장기적으로 대기. 돼지고기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이게 2030년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건 좋을 게 없어요. 백신 관련주들이나 닭 관련주들은 이건 기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테마가 꺼질 때 봐야 되는 게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고, 이제 백신하고 닭 관련주들은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2020년 상반기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 닭하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밸류. 자, 가치적으로 이미 싸요. 그러니까 많이 싼 기업들을 찾아서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테마 흐름으로 너무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팔아버려야 되겠죠. 그 시점도 마찬가지로 2020년 상반기 쯤까지 보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료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게 악재예요, 사실. 단기적으로 악재인데 장기적으로는 호재죠. 그러면 딱 지금 보면 돼요. 단기적으로 어때요? 악재가 있는데 지금 비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하락폭은 가장 클 수가 있어요. 테마가 무너질 때.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은 대충 때려놓고 그런 포지션을 보면 되고,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들은 이제 뭐 대체 수요, 닭, 그리고 백신 이런 것들은 기대감이 살아있겠죠. 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구간이 2020년 상반기다. 자, 하반기까지는 갈지 안 갈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충 제가 생각했을 때는 1, 2월 달에 그냥 다 쳐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보유자 영역. 정 담고 싶으면 요중에 몇 개 추려갖고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을 이렇게 잘라놔요. 어떻게 보냐면은 만약 여기에서부터 이제 눌림이 나온다. 그럼 절반 딱 잘라갖고 요 밑에서 사는 거예요. 요 밑에서 사서 2020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 단기 고점을 잡는다 그래도 요런 자리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그냥 쳐다보지 말자. 그리고 나서 안 내려오고 그냥 가버리면 이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제 백신주들은 이거는 가장 위험하고 가진 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좀 내려와도 안 사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온다 그래도 안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디선가 지금 어디선가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을 잡으면 한 2, 3개월 쉴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올해 연말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지 지금 따라잡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대충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주들 중에서 자, 이 테마가 부르면서 막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실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건 어때요?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자, 테마가 불어갖고 급등이 나오면 자, 우리가 이제 또 수익 스토리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죠. 팔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2020년 상반기까지. 만약에 버블 구간으로 들어선다 그러면 나눠 팔면서, 그리고 가치가 없어. 지금 밸류가 뭐 비싸. 그리고 무슨 뭐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백신하고 닭 관련주들이 많아요. 얘네들은 어때요? 이건 그냥 단순 테마예요. 결국은 자, 움직인 자리까지 이렇게 회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중간에 뭔가 빵 터지면서 받쳐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백신 같은 경우는 제자리까지 내려올 게 거의 99%고 닭 관련주들은 이제 뭐 캐파 들려갖고 이익이 늘려나가는 그런 구간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락폭이 요것보다 적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닭 관련주들이 우리가 장기 테마로 보면 그 2017년도에 반도체, 백신 관련주들은 바이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끝이 처참할 거기 때문에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그냥 역사적으로 거의 100%입니다. 100%.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올라타다가 잘못해서 고점 물어버리면 이거는 회복도 안 되고 답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손실로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잘라낼 거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1년 있다가 다시 테마가 불지, 아니면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또 이게 뭐 돼지열병이 뭐 미래에는 어때요? 완전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정복이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받쳐지지 않은 기업들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슈 체크는 돼지열병 테마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